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준생입니다. 한 방송 기자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어떻게든 과장을 해야 하는 기자들의 흔한 매뉴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을 직접 확인했다고 하며 시세 35억의 대치 성경 아파트 45평의 경우 종부세 150만원, 시세 27억의 잠실 리센츠 49평 아파트는 종부세 85만원, 시세 31억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 33평의 종부세는 23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종부세 공포를 과장하는 기자들의 상상력에 매우 놀랐다 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글을 적으셨는데, 비이상적으로 보이는 이 글은 곧바로 여당 의원이 퍼갔고 친정부 매체에도 실리면서 정권 지지자들의 찬사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기자가 확인했다고 하는 특수관계인의 그 물건은 소유자가 고령층인 관계로 종부세를 대폭 할인받았을 겁니다. 단순히 모 할아논자의 유튜브처럼 그런 류의 글을 쓰기 위해 그런 류의 데이터를 차용한 것입니다. 이 기자의 글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집값이 올랐는데 그깟 세금 몇백만원 더 내는 것이 대수냐는 태도인데, 아마 전반적으로 남의 돈은 쉽고 우습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뻔뻔한 태도이죠. 종부세가 오른 사람들은 돈 많은 강남 부자들이다. 고로 그들의 돈은 국가에서 뜯어가도 된다. 그리고 2년 연속 최저임금 상승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나자 최저임금이 낮았던 그동안은 많이 벌었으니 고로 이제는 뜯어가도 된다. 실제로 가지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라는 고용주라는 그 이유 하나로 악덕 고용주라는 적폐로 낙인이 찍혔기도 합니다. 이러니 사업성이 낮다고 그동안 추진이 안 되던 가덕도 신공항을 10조 원이나 더 들여서 만들겠다고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덕도 에어포트 발표가 나고 나서 명지 일대 집값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명지 사람들이 또 제 채널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시는데, 그래도 명지보다는 부산 중심지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정부의 관계자들이 국민들의 재산과 국가의 예산이 모두 자기 돈처럼 여겼다면 지금 이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단은 결국 남의 돈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위험한 사상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니 이 사상이 대한민국을 병들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왜 인천을 언급하냐고 하면, 추후 수도권에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공급량과 규제지역이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6.17 이전까지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한 송도는 6.17 이후 변화량을 살펴보면 2.9% 상승으로 차츰 안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분들은 송도가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도 상승을 하고 있다며 설마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텐데, 당연히 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심리가 바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심리가 꺾이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연식이 높은 순으로 차츰차츰 수요가 빠지면서 결국 신축의 상승까지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건데요. 1, 20년 연식들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실거래가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에서 10년차 연식들의 아파트들도 일부에서 가격 빠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종합해 보았을 때 인천은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으로 거래가 급감을 했고, 지금부터 3년간 송도의 공급량이 8%가 늘어나며 인천광역시 전체로 보면 향후 3년간 전체 세대수의 11%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공급량과 규제가 절묘하게 조합되는 이 밑바탕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격이 생각보다 덜 빠질 수도 있는데, 정부의 좌충수인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대란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포나 파주의 경우 서울 전세 대란을 피해 넘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으나, 송도의 경우 서울과 다소 거리가 있는 관계로 서울 전세 난민들이 넘어왔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순인구 이동을 보면 서울에서 온 유입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인천 내부 또는 수도권 도시에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파주와 김포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 난민 유입의 직수의 주가 바로 김포와 파주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의 경우 지리적으로도 서울 전세 난민 유입 효과의 수혜를 잇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시면서 공급량과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인천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이 흘러가는 방향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조정지역으로 묶인 부산광역시가 향후 어떤 모습을 띨지는 6.17 이후 인천의 3개월간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규제 지역 지정 이후 일순간에 수요 심리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서서히 구축부터 빠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맹목적으로 내가 소유한 그 지역을 사랑한다면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만 초보들은 내가 아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부터 자신감을 얻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늘 같은 지역만 바라보게 된다면 아는 매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 초조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부동산을 최대한 많이 알게 된다면 지금 내가 이 지역의 매물을 놓치더라도 좋은 시점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매물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지역 사이클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인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려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시장 플레이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